안녕하세요. 산골 도서관 미미입니다. 그는 참으로 깊이가 있다. 단지 깊은 것만이 아니다. 자신과 현실 세계를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했던 바람으로 평생 노력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긴 분, 다산 정약용이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입니다. 다산은 금정찰방으로 있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퇴계 선생의 퇴계집에 실린 편지글을 읽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사유와 성찰을 도산사숙록이라는 글로 남겼는데요. 아래 내용은 도산사숙록에서 발췌한 내용의 편역입니다. 오늘 참고한 도서는 다산의 마음, 편역 박혜숙, 출판 돌베개입니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첫 번째.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를 함부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남의 험담이나 칭찬을 하고 손길 가는 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추어올리는 글을 쓴다.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예와 치욕, 이득과 손해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 인정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인정하면 그 잘못이 오히려 나에게 있지만 배척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척하면 장차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니 신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은혜와 원한이 흔히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고 화와 복이 때로 글자 한자 때문에 생겨나니 명철한 선비는 마땅히 독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두 번째. 세상의 문인이나 학자들은 혹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남의 지적을 받으면 속으로는 그 잘못을 깨닫고도 둘러대거나 꾸며대며 승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발끈 화를 내고 속으로 벼르고 있다가 때로 상대방을 해치고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행태를 보고 어찌 느끼는 바가 없겠는가. 어찌 글쓰기에서만 그렇겠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상황 중에 더욱 이처럼 할 우려가 있으니 거듭 생각하고 살펴서 이런 병통을 힘써 없애야 할 것이다. 진실로 바르게 깨달았다면 곧장 고쳐 주저없이 선으로 나아가야 형편없는 소인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세 번째. 나는 평소에 큰 병통이 있다. 무릇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글로 쓰지 않고는 못 견디고 글을 쓰고 나면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못 견딘다. 생각이 떠오르면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써 내려간다. 다 쓰고 나서는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아껴서 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글이 온전한지 편벽된지 상대방이 나와 친한지 아닌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성급히 보여주려 한다. 그러므로 한바탕 다른 사람과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과 글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느끼곤 했다. 그러니 정신과 기혈이 온통 흩어지고 새어나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길러지는 게 없었다. 이러고서야 어찌 성령을 함양하고 내 몸과 이름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근래에 와서 점검해보니 이는 모두 경천 두 글자가 빌미가 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재능을 감추고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을 온전히 기르는 공부에 크게 해롭다. 뿐만 아니라 비록 글의 내용과 수사가 대단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점점 천하고 비루해져 남들에게 존중을 받기가 어렵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네 번째. 허명이 높으면 그로 말미암아 비방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생긴다. 내가 평생 총명함이 부족한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혹 기억력이 좋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진땀이 나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태연히 받아들이며 사람들이 속는 것을 즐기고만 있다가 하루아침에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조그만 난쟁이에게 지워서 떠매고 일어서라고 요구하듯이 사람들이 내게 요구한다면 본래의 재주가 드러나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디라 몸둘 곳이 없을 터이다. 마치 난생 처음 나귀를 본 호랑이가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 나중에는 그 대단찮음을 알고 물어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다섯 번째. 예로부터 성현들이 모두 허물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허물을 고친다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기도 했으니 이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꾸미려 들다가 끝내는 상리에 어긋나게 된다.
이런 까닭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급선무는 오직 개과 두 글자일 뿐이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깔보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재주와 능력을 뽐내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영예를 탐내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남에게 베푼 것을 잊지 못하고 원한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는 한 패거리가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잡스런 책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고 함부로 남다른 견해만 내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니 가지가지 온갖 병통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에 딱 맞는 처방이 하나 있으니 고칠 개자가 그것이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6번째. 일찍이 선현들의 글을 보니 스스로 마음에 병이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잠옷 의문을 느꼈는데 근래에 와서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어수선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100가지, 1000가지 병통이 있지만 보고도 도무지 잡아내질 못한다. 비유컨대 미친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과 같으니 이는 자기 성찰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 다스리는 학문의 뜻을 둔다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허다한 병통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이러이러한 게 병인 줄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약인 줄 알게 되어 맹렬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다. 배우는 사람이 마음의 병통을 응시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를 따르며 기가 조화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마땅히 독실하게 찾고 살펴야 할 것이다. 퇴계 선생을 우러르며 쓴 글 7번째. 남의 흠을 꼬치꼬치 찾아내며 새로운 견해나 내려고 힘쓰는 것은 진실로 큰 병통이다. 지혜롭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옛글을 답습하는 것 또한 무익하다. 배우는 사람은 선배 학자의 학설에 대해 진실로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성급하게 별도의 견해를 내지도 말고 성급하게 이미 한물간 것으로 간주하지도 말 일이다. 모름지기 소상하게 연구하여 말한 사람의 본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며 거듭 생각하고 따져봐야 한다. 그리하여 혹 화안이 이해하게 되면 묵묵히 스스로 한번 웃을 뿐이요. 혹 오류를 더 발견하더라도 또한 너그럽고 순하게 이해하여 아무개 학자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겨우 한 부분만 보고 기이한 재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좋아하며 아는 채 날뛰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옛것을 배척하고 자기를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자신의 자만심, 경박함, 명예욕 등 온갖 허물들을 돌아본다. 자신의 내면을 낱낱이 들춰보고 예리하게 응시한다. 위 글은 그의 나이 34세 때 쓴 글입니다. 다산의 경건함, 투철함, 진실성이 실감으로 다가오지요. 매일 새벽마다 퇴계 선생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내면을 낱낱이 들춰보고 예리하게 응시하여 퇴계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과 말과 글과 행동을 성찰하며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퇴계 선생을 향한 다산의 진솔한 마음 어떠셨나요? 저는 다산의 마음과 퇴계 선생의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미미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산골도서관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